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런 흐름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169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가 포함된 걸 고려하더라도 천여 건대였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셈입니다. 곧 봄 이사철이 도래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원래 이 시기에 매수 문의가 좀 많은데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정부의 돈줄 옥죄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뭔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좋긴 한데 제대로 된 걸 시도해야지. 이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집값 역시 사실상 멈춰선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 매매 심리 지수는 지난달 105.3을 기록해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책 전환기가 아마 영향을 줄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다들 부담스럽잖아요.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상황에 다른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26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가 만든 거래 절벽 속에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규제 완화 공약들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가 이런 주택시장 상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나 공급 확대 같은 공약들이 실제 이행된다면 관망세가 끝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관망하면서 대선 이후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유력한 두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일단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실제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된다면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택 공급은 최소 3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는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이 얼마나 단기에 유의미한 물량으로 공급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로서는 단기에 서울에서 그러한 주택의 공급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 서울 내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멸실주택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문제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예상됩니다. 서울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도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까지는 상승의 무게가 쏠립니다. 다만 현재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일부 지방은 당분간 하향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GTX 개발도 현실화된다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GTX 노선을 발표하자마자 집값이 들썩였는데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임대차 3법 개정이 어려워 전세난과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